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클립 네 번째 재고자산 수불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네 번째, 딱 보니까 뭔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 요거 기출됩니다. 여러분들, 출제돼요.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거 꼭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예제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 보실 예제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공부는요, 요거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까지 해두셔야 안심하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신다고요.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새로운 유형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요. 내가 딱 합격할 수준까지만 만들어 가잖아요. 그때는 실수가 두렵습니다. 왜? 실수하면 불합격이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높은 단계까지 공부하시고 가자고요. 요 문제 꽤 어려운 문제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한번 천천히 스스로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예, 설명을 듣고요, 천천히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보도록 할게요. 전기 2월이에요. 오, 기초금액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했고요, 구입을 또 했고요, 판매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말이 됐네요. 되었습니까? 단계 판매를 2번 했고요, 구입을 3번을 했네요.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데 구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재고자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총평균법입니다. 수불부는요, 단가를 알고 싶어요. 단가를 알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예, 단가를 알면요, 보세요, 요 단가를 알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모르죠?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단가를 알게 되면요, 뭘 할 수 있죠? 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금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 상에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량 곱하기 단가면 그 금액 나오겠죠. 우리 기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 2월 보니까 수량 130개. 아, 그러면 기말 재고는, 전기말 재고는, 전기에 딱 가서 봤더니 기말 재고는 130개였더라. 그거의 단가가 10이었다. 그러면 1560이 금액이구나. 그럼 요 금액이 어디 써 있을까요? 예, 재무상태표에 써 있었을 겁니다. 기말 재고자산 1560, 딱 그렇게 재무상태표에 써 있었을 거라고요. 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요, 요 단가를 가지고요, 금액 얼마, 그걸 딱 알고 싶은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요 단가도 할 수 있죠. 요 단가도 할 수 있죠. 두 개의 단가를 알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출한, 판매한 거에 대한 원가, 판매한 거에 대한 원가,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매출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을 구해서 요 금액이 나오면요, 지금 판매가 2개 있으니까 각각의 매출 원가에 합산을 해주면 그거 뭘까요? 그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될 거라고요. 되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총평균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총평균법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총평균법 뭐라고 설명드렸죠? 클립 3에서 예, 실지재고조사법, 즉 실지재고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중에는요, 몰라요. 그러면 총평균법이라는 건 기말에 한 번만 평균을 하는구나. 평균을 하는 건데,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 다 평균을 하는 건데,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만 하는구나. 즉 이겁니다. 기말에 예, 구입, 단기또 구입, 단기또 구입, 예. 이 전체 그냥 평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 평균 어떻게 하죠? 예 곱하기 예 더하기 예 곱하기 예 더하기 예 곱하기 예 더하기 예 곱하기 예 딱 더하면 이 전체 우리 지금 수량 몇 개죠? 130, 220, 200, 150개죠. 이 전체 수량에 대한 금액이 나오죠. 그거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식으로 쓰면요, 이렇게 쓰여져요. 그렇죠.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단가는 얼마가 나올까요? 22.06이 나오는 거겠죠. 22.06. 네. 그럼 이 단가가 여기에 각각 다 들어가는 겁니다. 총평균법은 여기다 그 단가를 다 써주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은 이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 단가가 틀릴 수가 있어요. 다 틀려요. 그런데 총평균법은요, 단가가 다 똑같습니다. 총평균한 그 금액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는요, 250개, 판매일 보시면 250개 판매했죠. 곱하기 22.06 더하기 두 번째 판매한 거는요, 250개 곱하기 22.06 해서 11.028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는요, 200개 곱하기 22.06에서 44.12가 기말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 얼마요? 4412가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푸시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요, 다음 보시면 선입선출법인데, 우리 선입선출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산 게 먼저 팔린다. 즉, 최초의 판매는 반드시 그 기초재고자산이 먼저 팔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구입1에서 했던 거 팔리고, 그 다음에 구입 2에 거 팔리고, 그 다음에 구입 3에서 팔리고, 구입 4에서 팔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팔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요 앞에 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워요. 뭐 어렵게 써 있는데 어려운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써본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 한번 짐작을 해볼게요. 짐작. 이 판매일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판매일 250개는요, 무조건 기초가 먼저 팔렸을 거라고요. 뭐요? 여기서 130개가 먼저 팔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250개 되려면 120개만큼은요, 여기서 팔렸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250개는요, 먼저 산 게, 선입선출법 가정은 먼저 산 게 먼저 팔린다면서요. 그러면 기초에 쓰던 게 먼저 팔렸겠죠. 그러고 나서 구입일 220개를 구입했는데 이 중에서 120개가 팔렸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구입일에서는 몇 개 남았을까요? 100개가 남았을 겁니다. 판매 2 볼게요. 판매 2는 분명히요, 250개예요. 그러면 구입일에서 몇 개 남았죠? 100개 남았죠. 그 100개가 먼저 팔렸을 거라고요. 그 100개가 먼저 팔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150개가 어디서 팔렸을까요? 구입 2에서 산 게 팔렸을 겁니다. 왜? 먼저 산 게 먼저 팔렸을 거니까요. 됐습니까? 기말 재고는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뻔하죠. 가장 나중에 산 게 가장 많이 남아 있었겠죠. 나중에 몇 개 남아 있죠? 150개. 그럼 50개는요? 구입 3에서 150개 있으니까 구입 2에서 50개가 남아 있었던 거겠죠. 즉, 기말 재고는 구입 2에서 50개, 구입 3에서 150개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를 우리가 재고층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판매 1, 250개, 기초 맨 앞에 있었던 거 130개, 구입 1, 120개 이렇게 팔렸을 것이다. 판매 1에서는 이렇게 판매가 됐을 거다. 그리고 구입 1에서는 100개가 남았을 거다. 원가는 어떻게 되죠? 130개의 단가는 얼마였나요? 생각 안 나시나요? 12였습니다. 그래서 130개 단가 12, 120개 단가는요, 19였습니다. 그럼 120개의 단가는 19. 이렇게 해서 3840이 판매일에 대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판매일은요, 250개 곱하기 구입 1, 250개인데요. 판매일은 250개인데 100개와 150개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구입 1에서 100개가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화살표를 그려주고 싶은데, 그냥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 100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구입 1에 몇 개 남아 있었죠? 100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걔가 먼저 팔리는 거죠. 총 250개 팔렸는데 그 구입 1에서 100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구입 1 먼저 팔린 겁니다. 그 다음 구입 2는요, 150개가 추후에 팔린 거죠. 추후에 구입한 구입 2가 150개가 팔린 거고요. 그러면 몇 개 남았다고요? 50개가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요, 매출 원가는요, 100개 곱하기, 원가 얼마였죠? 생각나시나요? 100개 곱하기 19개. 되셨나요? 그리고 150개 곱하기 얼마였죠? 26.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5,800이에요. 두 개 더하시면 단기의 매출 원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보시면요,
우리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50개는 예, 구입2 거, 150개는 구입3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5,800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고층 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기말 재고 구하라. 기말 재고 구하라. 그러면 딱 보는 겁니다. 딱 보는 거예요. 기말 재고 금액 얼마이냐? 기말 재고 금액 구하라. 그러면 딱 보는 겁니다. 단기에 판매 가능 수량이 몇 개지? 딱 보는 겁니다. 단기에 판매 가능 수량이 몇 개지? 딱 보는 겁니다. 130, 220, 200, 150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몇 개 나오죠? 700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판매 수량을 700개라고 해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몇 개 팔렸죠? 몇 개 팔렸죠? 250개, 250개. 그러면 기말은 몇 개 남아있죠? 200개. 이게 바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200개가 바로 나와줘야 돼요. 선인선출법에서 그러면 200개가 남았다고 그러면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가장 최근 거 150개 더하기 그 전 거, 바로 직전 거 50개.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은요, 50 곱하기 26, 150 곱하기 30 딱 하시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어요? 다시 판매 가능 수량 700개죠. 판매한 거 500개예요. 그럼 기말 재고는 몇 개요? 200개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구입 3에서 150개와 구입 2에서 50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50 곱하기 얼마요? 30. 그리고 50 곱하기 26. 이렇게 푸시면 답 나오게 돼 있고요. 자,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요, 요거 선임선출법과 총평균법 다 공부하시고 나서 그래도 여력이 된다. 나는 이동평균법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때까지요, 이동평균법 기출은 없었습니다. 왜? 걔는 판매 시마다 단가를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출제된 문제를 풀고 있으면요, 예, 여러분들 시험 합격 못합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 문제를 천천히 푸시는 게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아, 이거 다 풀 수 있는데 그러고 계속 그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 잡고 있잖아요. 그거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사실은 이동평균법 몰라도 합격하시는데 충분합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 없었어요. 다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도 난 여력이 된다. 그럴 때는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후에 강의를 한 1강에서 3강 정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이동평균법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예, 다른 어떤 교재들, 저희 교재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우리 클립 4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우리 클립 5 적합법 평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클립 5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